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 좀비딸을 보고 왔는데요. 영화의 스포일러 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먼저 제 개인적인 감상평은요. 무난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장르는 좀비, 가족, 드라마, 코미디이며 감독님은 필감성 감독님이 맡으셨습니다. 원작이 있는데 이윤창 작가님의 웹툰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입니다. 각본의 필감성 감독님, 김현 작가님이 맡으셨고요. 출연진의 조정석 배우님이 아버지 이정환 역, 최유리 배우님이 좀비딸 이수아 역, 이정은 배우님이 할머니 김밤순 역, 조여정 배우님이 친구 신연화 역, 윤경호 배우님이 친구 조동배 역을 맡으셨고 그 외에 많은 배우님들이 나오십니다. 개봉일은 2025년 7월 30일이고 상영시간은 114분 정도 되며 상영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영화의 짧은 시놉시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좀비 사태가 발생해서 딸이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감염자를 박멸하자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좀비가 된 딸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 정상인으로 보이도록 훈련을 시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영화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수 전문 사육사 이정환은 댄스를 사랑하는 사춘기 딸 수아와 티격태격하면서도 가족의 사랑이 깊은 화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비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서 거리에는 감염된 좀비들이 나타나게 되고 정환과 수아는 시골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그 혼란 속에서 안타깝게도 수아가 감염이 되면서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감염자를 색출해 처분하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환은 좀비가 된 딸을 살리기 위해 나이든 어머니가 계신 바닷가 시골 마을 은복리의 밤순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밤순은 손녀의 상태를 보고 처음엔 충격을 받지만 곧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정환과 밤순은 수아를 숨기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시골에 머무는 동안 수아가 어렴풋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좋아하던 음악과 춤, 할머니의 효자손 같은 익숙한 자극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한 좀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정환은 좀비가 된 딸 안에 아직 예전에 사랑하던 인간 시절 딸 수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치료제가 완성될 때까지 동물원 맹수 사육사 경험을 살려 좀비가 된 딸을 훈련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동네 약사 친구인 동배에게 좀비가 된 수아를 들키게 되지만 정환의 설득으로 동배는 수아의 훈련에 동참하게 됩니다. 정환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수아가 폭주하지 않게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과 당국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게 되는데요. 동배 이후 지역 학교 교사이자 정환의 첫사랑 연화가 읍내에서 정환을 보고 반갑다며 찾아오게 됩니다. 연화는 예전 좀비 사태 때 좀비가 된 약혼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경험 때문에 좀비 박멸에 집착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날 정환은 연화에게 잘 둘러대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연화는 정환의 가족을 의심하게 됩니다. 수아는 정환과 밤순, 동배의 노력으로 점점 더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되찾게 되고 폭력성도 줄어들었으며 마침내 평소에 수아가 좋아하던 놀이동산에 가게 됩니다. 수아는 약간 행동이 남들과 달랐지만 거의 인간과 다를 바 없었고 공격성도 띄지 않았죠. 수아와 정환, 동배는 즐겁게 놀고 집에 돌아오자 집에서는 연화가 기다리고 있었고 수아가 좀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수아가 정환의 유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이었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홀로 된 수아를 수양딸로 거두어 키우게 된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연화는 좀비가 된 수아를 두고 정환과 대립하게 되고 그녀는 한 발 물러나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수아가 정말 인간으로 훈련이 되었다면 학교에 나오라고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수아는 연화가 교사로 있는 근처 작은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연화는 학교에서 수아의 반 친구들과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수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일이 잘 해결이 되나 싶었으나 예전에 놀이동산에서 수아가 남들과 다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 동영상으로 찍히게 되고 인터넷에 알려지게 되면서 수아의 친아버지인 문기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문기는 수아를 버린 매정한 친아버지로 좀비를 신고하면 1억이라는 포상금을 노리고 정환이 없을 때 밤순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문기는 수아를 납치하고 그 사실을 안 정환이 쫓아가 잡게 되는데 정환과 문기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수아가 문기를 물어버리고 문기는 좀비가 되면서 정환에게 죽게 됩니다. 다시 정환은 수아를 되찾게 되지만 문기의 신고 때문에 군 부대가 밤순의 마을로 출동하게 되고 감염자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정환은 수아와 함께 외딴 섬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군인들에게 어느 창고에서 포위당하게 되는데요. 정환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수아와 함께 좀비가 되어 죽기로 마음먹고 수아에게 스스로 물리게 됩니다. 군인들은 수아를 사살하기 위해 창고로 진입하게 되고 진압 과정에서 수아를 사살하려던 총에 정환이 수아를 보호하려다 대신 총에 맞으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진 정환을 보고 수아가 아빠라고 부르자 인간적인 수아의 상태를 보고 군인들이 사격을 멈추게 됩니다. 이후 정환은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알고 보니 정환의 피에 좀비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부터 수아를 훈련시키면서 아주 조금씩 좀비로 변하지 않을 정도로 수아에게 살짝 물렸는데 그것 때문에 정환의 몸에 항체가 생긴 겁니다. 정환은 안타깝게도 총을 맞아 코마 상태에 빠졌지만 그 피로 치료제가 완성이 되고 수아도 원래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아는 예전에 자신이 나가고 싶어 했던 댄스 경영대회에 나가게 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연아는 수아의 영상을 찍어서 코마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정환에게 보여주는데 수아가 춤추는 영상의 노래를 듣고 코마 상태의 정환의 손가락이 조금씩 리듬을 타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해본 영화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정답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다름을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혐오에 낙인 찍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연대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윤리적 성찰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다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또는 비주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 혼혈 및 소수인종, 성소수자, 사회의 약자 등의 계층이라 볼 수 있겠죠. 주요 캐릭터를 보시면 먼저 좀비 딸 수아는 좀비에게 물려 인간에서 좀비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과거의 가족과의 기억이 남아있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행동이 개선이 되었으며 외형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좀비와 인간의 경계가 혼재된 다층적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캐릭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름으로 소외된 계층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안타까운 사고로 장애인이 된다면 외면이 살짝 달라지거나 몸이 불편할 뿐이지 기억이나 추억, 유대감 같은 내면의 것들은 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같은 그 아이이고 남들과 같이 웃을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죠. 역시 좀비가 되었지만 딸 수아는 예전에 알고 있던 사춘기 소녀 수아인 것입니다. 장애인 외에 앞서 언급드렸던 사회의 다른 소수자 계층을 대입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좀비 딸의 가족 구성원인 아버지 이정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좀비가 되자 감염자를 색출해내자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나이든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 남들 몰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나오는데요. 또한 병원에서 감염자 아들을 지키다 둘 다 죽는 어머니를 보게 됨으로써 정환은 절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좀비라는 것을 밖으로 알릴 수가 없었죠. 영화에서 감염자를 색출해내자는 사회 분위기와 남몰래 숨어야 하는 정환의 가족을 보면서 현재 사회가 소수자 계층을 받아들일 수 없는 비관용적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환은 수아가 좀비가 되었지만 예전의 기억과 지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비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발표하게 되자 치료제가 보급될 때까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수아를 정상인들처럼 행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과정이 험난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코믹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자 계층의 아이를 둔 부모님이 자식이 사회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모습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정환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수아를 안 좋게 보던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도와주게 되죠.
궁극적으로 정환의 헌신적인 사랑은 좀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혈청 치료제로 발현됩니다. 사회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먼저 작은 가족의 단위에서부터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의 편견과 혐오로 낙인 찍힌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연대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의 윤리적 과제를 강조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좀비딸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풍부한 가족애와 부성애의 감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딸이 좀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딸에게 보여주는 헌신적인 사랑과 가족애 또는 이웃 간의 따뜻한 연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버지와 딸, 할머니, 세 식구의 관계가 영화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웃음과 눈물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재밌는 가족 드라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배우들의 호연입니다. 할머니 역의 이정은 배우님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할머니의 연기와 만화적인 코믹 연기를 섞어 극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딸을 연기한 최유리 배우님은 좀비 연기와 그 안에 남아있는 소녀의 순수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좀비가 된 딸의 복합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정석님의 연기가 돋보였는데요. 초반에 딸과의 천진난만하고 장난기 가득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중후반부에는 딸을 정상인으로 만들기 위해 위험하고 힘든 훈련을 도맡아 하고 마지막에는 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거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조정석 배우님은 능청스러운 코미디와 진지한 부성애를 오가며 영화를 이끄는 중심축으로서 극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좀비와 가족 코미디 드라마라는 신선한 장르의 혼합을 보여주는데 좀비에 대한 공포보다는 코미디와 가족 드라마의 비중을 높여 대중적인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나 무거운 주제들을 덜어내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며 인물들 간의 갈등을 보여주더라도 쉽고 빠르게 넘어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고 편안히 시청 가능한 매우 대중적인 영화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좀비딸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유치한 전개와 소모적인 캐릭터 사용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려다 보니 어렵고 감정적으로 압박을 주는 내용들을 덜어내고 너무 무난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면서 영화가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좀비 사태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세세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군대가 투입되어 해결이 되었고 감염자들을 숨겨두지 말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러한 개연성의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영화가 아버지와 좀비 딸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 주변 캐릭터들은 단순히 소모품으로 사용됩니다. 좀비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 신현아와 갈등이 고조될 줄 알았는데 어영부영 넘어가 버립니다. 조동배 약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마음씨 좋은 친구지만 지역의 보건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감염자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 줍니다. 약사로서의 동배와 친구로서의 동배, 둘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김애용은 영화에 왜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원작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분명 원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영화로 각색을 할 때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요. 애용이의 분량을 영화에서 전부 드러내도 서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은 삭제가 되고 캐릭터들은 소모적으로 사용이 되며 너무나 무난하고 단순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가볍게 보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영화의 감정선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가벼운 좀비 공포물을 보여주다 갑자기 가족 코미디로 바뀌고 다시 갑자기 딸의 못된 생부가 나타나 위기를 맞이하고 또다시 갑자기 군부대가 출동하면서 극단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사전에 예고 없이 영화의 감정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후반부에 딸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심파 장면은 너무 억지스럽고 자기적으로 연출되어 마치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부러 고춧가루를 뿌려 관객에게 눈물이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영화가 다 보고 난 후에 남는 것이 없는 완전 오락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가 너무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여기서 웃고 여기서 긴장하고 여기서 울고 이렇게 영화가 친절하게 감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감정을 잘 느낄 수 있고요.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 영화가 주는 메시지나 주제 및 문제의식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재밌게 보고 끝이에요. 이 영화를 재밌게 봤지만 영화가 주는 여운이 없어서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태생이 오락 영화다 보니 흥미 위주의 전개도 좋지만 조금 더 탄탄하게 주제의식들이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화를 추천드릴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겁거나 복잡한 내용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오락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 구성애와 가족 간의 따뜻한 연대에서 눈물과 감동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배우의 호연을 기대하며 영화를 보시는 분들, 특히 조정석 배우님의 팬분들, 영화를 보고 난 후 깊은 메시지나 여운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순간적인 재미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킬링타임용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영화의 티어리스트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부고니아를 C랭크에 두었죠. 이번에 감상한 영화 좀비딸은요, D랭크 보통입니다. 확실히 감동도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서사적 디테일이나 캐릭터의 쓰임새가 치밀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적 전달이나 재미만을 추구한 킬링타임용 오락 영화입니다. 너무 단순하여 뻔하고 유치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오락 영화이니 심심하실 때 가족 모두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화 좀비딸의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